윤석열 전 총장 퇴임 118일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출마의 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역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봉길 의사 김영권에서 처음에 15분간 정치 참여 선언을 했거든요. 저희가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네, 15분간의 선언문에서는 굉장히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좀 강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독재, 선동가, 부패 완판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나왔고요. 국민 약탈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두 분께 먼저 어제 출마 선언에 대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문 입장문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찬 검사가 정치학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마치 자기 얘기를 자기 혼자 독백하듯이 정치학 강의를 하는 교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한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했던 게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 검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검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게 선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죄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법적 판단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선악과 선과 악으로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 뒤섞여 있는 것인데. 사회 통합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예. 검찰총장 그만두고 11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과연 저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저런 그 입장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에 찼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 정부는 단죄해야 될 사람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은 배제의 대상, 우리 약탈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안 봐도 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하면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자기 모습을 낮추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예.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윤석열 총장을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이면 어제 출마 선언을 봤을 때 그 후보로서 매력이 있어야지 더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어제 출마 선언은 저는 검사 출신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검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틀을 벗어 던지고 본인이 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한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야권 지지층은 상당히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 정권의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규정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왜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지 이거를 확실히 이유를 밝혔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선언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국민이 궁금증을 느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미래 구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리라고 보고요. 네. 어제 선언 가지고 뭐 이분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네, 예. 생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투명성은 하나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한다. 이제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한 걸로 보고 예. 앞으로 국민의힘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함께 할지는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는 본인이 왜 대선에 도전해야 되는지 국민께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것들 저는 어제 상황에 그걸 다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다 섞여버리면 메시지가 국민한테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요즘 시체말로 닥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닥치고 공격이에요. 예, 닥공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합시다. 물론 뭐 야권의 후보로서 여당을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야 내가 대선 출마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예. 그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논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이제 각서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깃발 들고 닥공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으면 네. 많은 깃발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저 깃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깃발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왜 자신이 와야 하는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몇 차례나 물어봤어요. 네. 왜 윤석열이 와야 하는가? 그거 하나 대답을 못해요. 왜 윤석열인가를 대답을 못하면 윤석열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도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었고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하는데 전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밝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최소한 저는 국민들한테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문도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선 후보를 누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다 저기에 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했어요. 진짜 본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거의 밀려나서 그냥 퇴임해야 될 검사 불러들여서 서울중앙지검장 만들고 검찰총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한테 특히 중도층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빚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그런 것도 표현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빚졌고 빚진 것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고 예. 뭐 하다못해 얘기를 하는 거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나를 손발 다 묶어버렸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겨나게 됐다. 예. 뭐 이렇게 레토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많은 국민이 안정감을 느끼거나 최소한 저 사람은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격합시다. 예. 이거 하나로는 국민들이 저는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쎄요, 앞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윤석열 전 총장의 선언을 요약된 걸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 참여를 하시면은 참여 시점은 정시에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른바 택시론처럼 뒤에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의 지적처럼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발언 아니었나, 중도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에 대해서도 모호성이 짙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엑스파일 문제를 예. 물었다. 근데 저는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죠, 질문에. 예컨대 부인의 이러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예. 해명할 게 있느냐, 어떻게 보느냐, 당신이 관여한 게 있느냐. 장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물어야죠. 네네. 아마 오늘 또 기자들한테 만나니까 그렇게 물으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저 상황을 가지고 모호하게 이야기했다. 어제 하루 그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대선 도전까지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하니까 저는 기다려보고 본인이 과연 그 불법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불법 행위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관여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또 예. 검사로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수사 무마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앞으로 본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어제 여권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기에 가득 차서 공격을 하는데, 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행보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일단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몸담았는데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게 됐느냐. 이에 대해서 여당이 성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원과 검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감사원 조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정권이 과연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건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제 생각 그냥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얘기한 게 뭐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대선 출마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어야 하는 거고, 그걸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자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만들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뭐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경제 구현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엑스파일 문제와 관련해서 예. 뭐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 거기에 따르는 뭐 반박도 하고 해명도 할 거라고 보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 이거 지난번에도 표현 사용하고 이번에도 또 표현 사용했는데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대통령과 대통령 장모와 처에 관련된 처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으로 못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피의자가 되면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가 되면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인데 대통령 장모가 재판받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처가 수사받아요.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요. 7건이나 지금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뭐 예외가 없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검사의 논법일 뿐이지 정치의 논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와 재판은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도대체 국민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네. 일단 관련자들의 주요 발언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고만 난무했고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오늘 출마 선언은 모호함과 자기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여러 사람들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들으신 것처럼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이다 이런 여당의 입장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명문이었다, 명연설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이런 각 반응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야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여당이 저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자기 모순 운운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여당이 지금 성찰해야 할 때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국정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또 지금 행보를 시작하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거고 네. 또 본인은 본인대로 시간표를 선택을 해가지고 입장을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제 출마 선언 가지고 뭐 앞으로 싹수가 노랗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기 그래요? 어렵고 예.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나름 준비를 해왔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관련된 신상과 관련해서도 하나하나씩 다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켜보고 결국은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과 생각이 같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 합류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밖에 있더라도 서로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선언문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생각이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권 교체 깃발을 든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자기 깃발 뒤에 서야 하는지를 말을 못하는 거,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준석 대표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저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 토론자로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보다 아마 더 심하게 혹독하게 아마 비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황상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정무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하는 바는 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 청년 그리고 어떤 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 발언이 적절한 것인가? 과거에 같이 토론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데뷔하고 모화법, 안기화법, 뭐 간철수 여러 가지 얘기들 사실 좋지 못한 호칭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강철수로 바뀌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안철수 대표 모습까지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언론도 많이 얘기했고 평론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정치인도 얘기했던 게 잘 학습 능력이 없다는 얘기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데 아직도 정치인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정치인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정치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모습을 보면 과거의 안철수 대표 모습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학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동안에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매형 기념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그 전에 미리 나타나서 산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페이스북 뭐 계정도 미리 열어서 보여줬다가 잠깐 닫아버리고 여러 가지 아마 기획된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서 후보가 그렇게 자신의 말로 얘기한 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참모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명징한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못했다는 얘기는 학습 효과가 없다, 참모들 얘기 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처럼 보여진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네. 학습 효과가 있고 없고를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대중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나 의문이고 예, 예. 그건 앞으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들 뭐 두 분 본인이 이준석 대표 말한 이야기도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걸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윤석열 전 총장 충분히 전 준비해서 준비된 메시지 어제 합당한 메시지를 냈다고 봐요. 저는 기자 출신이지만 우리가 제목을 뽑습니다. 신문에. 예. 메시지를 10개를 내고 싶어도 다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오늘 또 행보를 하면 오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제 하루로 평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던지겠습니까? 네. 지켜보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지켜보시고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앞서가는 지금 선두주자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흠집을 내서 이제 아마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아주 날선 반응들이 보였는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출마했으면 보통 출마 선언 이후에 이벤트 효과, 컨벤션 효과가 나오잖아요. 지지율 올라갈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전 기대도 했었고 기대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스 시대 정치를 할 때 바다 위에 한밤중에 무대를 만들어서 물 위에 무대를 띄워놓고 불을 켜놓고 배우가 쫙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정치가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민들이 바다에 무대 띄워놓고 무대 위에 다 조명 켜놓은 상태에서 배우가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배우가 나왔는데 첫 무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연기가 별로였어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인상을 전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윤 전 총장이 그냥 흘려버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매우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예. 중간에서 앞으로 좀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이 좀 실망스럽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이 회견 내용을 보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육성을 듣질 못하고 소위 오랫동안 못 이제 들었죠. 전언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의 육성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이 정부를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아직 마음은 먹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이런 분들한테 윤석열 전 총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각이 우리랑 상당히 같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는 어제 저 행사 하나만 가지고 소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시겠지만 상당한 기간을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끌게 되는데 어제 이제 저 기자회견 저 행사는 소위 일회성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행사를 했다고 해서 뭐 지지율에 큰 등락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제 윤 전 총장의 행보는 국민의 주목을 더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등록을 속속 마친 여권의 대선 주자들 역시 윤석열 전 총장 집중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 보장된 자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 직행을 하면서 사표를 내고 오로지 정부 비판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박용진 의원은 출마 정당성만 찾으려다 정책의 부실함만 드러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여권 잠룡들의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여당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뭐 저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국정 비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당대표까지 하고요. 네. 대선 행보를 오랫동안 했는데 본인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이러한 문제는 고치겠다.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보고 정부 비판하는 게 자기 부정이라고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 대선하겠다고 지금 오늘 등록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윤석열이 꽁이라면 그걸 잡는 매가 되겠다는 말 말고 본인이 뭘 하겠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물음을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내놔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구체적으로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 민주당도 이제 출마 선언 한 분이 있고 이제 예정된 분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비전을 말을 하겠죠. 근데 출마 선언이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대체하면 비대면으로 그냥 영상 틀어주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 전략은 뭘지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과 비이재명의 구도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현직 경기도지사잖아요. 네.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지사 유지하면서 출마하는 거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정을 챙겨가면서 지금 대권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뭘 만들고 다른 주자들처럼 뭔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가하게 지금 대권 출마하겠다고 그런 뭐 지금 대선 주자로서 저렇게 움직일 거냐 이런 비판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최대한 절제된 메시지를 던지지만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축소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예.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앞서 이제 정책 비전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일단 기본소득 시리즈라고 해서 자기의 뭐 선명성 있는 정책들을 해왔고 또 그걸 경기도민들이 평가를 해오는 과정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됐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신복지 구상이라고 이미 복지 구상 다 밝혔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박용진 의원도 오히려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얘기할 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전들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꽁 잡는 매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전 뭐 기억 안 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밝힐지는 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큰 여당 내에서 존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여당 내 유력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로 뭐 톱2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그러면 지금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를 했고 7월 5일에 결정한다고 했고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 단일화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합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도 합석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컷오프도 안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함께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라고 하는 이재명 그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낚시성 발언이다. 그런 워딩이었어요?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일단 받았고요. 예. 일단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탑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대결 구도가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층은 몇 사람으로 모이는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뭔가 이합 집산을 하든 서로 간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몇몇 후보하고는 밟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지 당장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